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도 아니죠. 왜냐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칠판을 씁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2학기 때 여러분들이 학교 와도 사실 잘 못 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칠판 판사하면서 원래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기껏해봐야 지금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남았으니까 한번 안 해본 거 다 해보려고 사실 전자칠판도 써봤지, 그리고 뭐 태블릿으로 하는 것도 해봤지, 파워포인트로도 해봤으니까 판서 수업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혹시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이 더 좋더라 하면 수업 시간에도 그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치요? 그래서 이번엔 오랜만에 판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판서 수업이라고 해봤자 다 써놓고 시작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이게 좋네. 미리 다 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요것만 딱 하고 나면은 끝이에요. 재빨리 보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방학 앞두고 어차피 전부 다 기본 부응 떠 있을 거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만 보고 금방 끝낼 테니까 이거만 보고 쉬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나라가 이제 어떻게 망해갔나 그 과정을 한번 쭉 다 봤어요, 사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나쁜 친일파 아저씨들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었냐 이 말이야. 사실 그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항을 해왔는지를 보는 시간을 2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는 거는 조금 무력적으로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이겨보자 라고 한 거고, 우리 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는 우리 힘을 길러서 직접적인 지금 현재 무력 말고 우리 스스로의 뭐 산업이든 교육이든 그런 힘을 길러서 쟤네들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일본에 저항해서 우리가 의병 활동을 했다.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크게 여러분들 요 앞에 번호 붙어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하면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오든 머릿속에 집어넣든 세 시기고, 요 세 개가 각각 명칭이 뭐고 몇 년에 일어났고 누가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알고 있으면 뭐 완벽하긴 한데, 그렇게 알아야 될 거예요. 어차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거 전부 다 나중에 2학기 중간고사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 파트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봐놓읍시다. 자, 첫 번째 의병 1895년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지금 1895년이라고 적혀있죠. 1895년. 자, 그럼 우리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기억을 해봐야 돼요. 물론 앞에 적혀있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지. 당시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어요.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는데 요 사건 이름을 뭐라 그랬어? 기억납니까? 무슨 년에 일어난? 그렇지. 요걸 갖다가 우리는 을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을미년에 일어난 별난, 그래서 을미사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병인지는 대충 감이 오죠. 무슨 년에 일어난?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다. 그래서 을미의병이라고 부르는 조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명성황후 시에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불을 붙인 거야. 안 그래도 지금 화나 있었는데, 일본 때문에 화나 있었는데 거기 불을 땡겨버렸고, 그리고 플러스 또 당시 우리 유생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게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 을미사변뿐만 아니라 이 해에 일어난 개혁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는데, 을미개혁하면은 뭐 기억나야 돼. 지금 어떤 거 있어? 대양력도 사용했고요, 건양이라고 하는 연어도 사용했고요,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하기 좋았던 건 뭐를 잘라라? 그렇지, 상투를 잘라라 라고 하는 거. 자, 그게 뭐였어요? 이름이? 단발령. 이게 외적으로 이런 걸 잘라라라고 하는 강제성이 보이는 이런 게 사람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단발령이라고 하는 거 요거
요게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명상황후 시에 을미사변 그리고 단발령 요거 때문에 을미의병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일본 애들에게 저항하는 군대를 어떻게 보면 일으키는 거야. 자, 근데 요때는 특징이 뭐냐면 전 국민들 뭐 저 위에 왕족부터 시작해서 천민들까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난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뭐 난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의병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그렇지 집에 그래도 재산이 좀 있고 그리고 이런 단발령이나 이제 명성황후 우리 국모를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누구? 그렇지 유생들, 유학을 공부한 학자들, 양반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주도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끝이 나게 되냐면은 위에서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께서 너희 이제 그만해 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예 전하 하고 사실 조금 끝나버린 그런 면이 있어요. 왜? 이분들은 왕을 제일 떠받드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분이 그만하라고 하면은 그만해야지. 그래서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끝나고 나서도 뭐 동학 관련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활빈당 이런 거 만들어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끝이 나버렸다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어요. 자, 10년이 더 흐르고 나서 1905년이 됩니다. 1905년에는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죠? 11월 17일이라고 내가 몇 월 며칠인지까지 말해줬었는데 여기 나왔죠? 을사늑약이 요때 체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면은 뭐가 뺏겼다 요때? 요 정도는 기억나야 돼요. 그렇지? 요거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이 된 바로 그런 조약인데 강제로 해서 늑약이라고 했죠. 자, 늑약.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고 여기저기에서 또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을사년이니까 무슨 의병? 을사의병 이렇게 돼요. 자, 을사의병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이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자, 일단 유생 중에는 요분은 되게 유명해.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유생 중에는 익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직접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의병을 조직을 해서 일본 애들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이분도 근데 워낙 유생이었던지라 이제 관군이랑 맞닥뜨리니까 바로 이제 또 그만둬 버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분을 잡아서 야 이게 저 사람은 여기 조선 땅에 놔둬선 안 되겠다. 대한제국 땅에 놔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버렸어? 스시마, 지금 대마도로 이분을 강제로 보내버립니다. 귀향을 보내버렸죠. 근데 거기 가니까 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 아는 사람이 있을걸? 일본 땅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앉아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스스로 아사해서 돌아가시는 건데 야 이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개야.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자기 몸에 있는 전원이 정말 하나하나 툭툭툭툭 꺼지는 거를 다 느껴가면서 죽는다는 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을사의병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 단어 요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큰 특징 드디어 을사의병 단계가 되면 아까처럼 이 유생들이 주도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전면적으로 나오느냐 평민의병장들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 있었던 가장 유명한 평민의병장의 이름은 그렇지 신돌석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뭐 성함부터 약간 좀 평민 흔적이 좀 남아 있죠. 자, 신돌석이라고 하는 요 분이 아주 경상도 우리 살고 있는 경상도 동해안가에서 일본 사람들을 아주 신나게 참교육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여기저기 신출귀몰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산 속에 있다가 나와서 일본 애들 공격하고 또 산으로 도망가고 물론 이런 활동이 가능한 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니까. 그 일본 애들이 이제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고 나면은 귀신같이 또 산에서 내려와. 그래서 일본 애들 배를 갖다가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의병인데 일본 군함을 갖다가 또 침몰시켜버리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아나요? 일본 애들이 또 현상금을 걸고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먼 부하들이, 뭐 부하이자 사촌 동생이었을 거야 아마,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찾아와서 술을 먹이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기도 한데, 자 어쨌거나 이때가 되면은 신돌석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평민 의병장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을사의병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2년이 더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1907년이 됐어요. 이제 1907년에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1907년, 그렇지, 정미칠조약 혹은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조약이 체결된 해죠. 주요 내용은 뭐 군대가 해산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뭐 일본인 차관을 임명을 하고 그런 내용. 자 근데 요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특사를 보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던 누가, 고종이 강제로 퇴위돼 버리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요. 온 국민이 정말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어. 우리 임금님이 퇴위를 어떻게 보면 당한 거야. 거기다 플러스 아까 여기서 말했는 것처럼 군대가 아예 이제 해산돼 버렸죠. 군대가 해산. 그러면 해산된 군인들은 나름 이제 그래도 일반적인 의병들에 비해서는 뭐 좀 배운 사람들, 총 쏘고 훈련하고 이런 거를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흡수가 된다? 요 의병 부대로 흡수가 되는 바람에 의병 활동이 상당히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훨씬 더 활발하게 불타오르는 거지. 자 그래서 정미칠조약이 있었던 해니까 무슨 년? 정미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게 요 1907년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아주 강력해진 이 의병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각지에서 하나하나 일어나서 일본 애들한테 각계격파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로 다 합치자. 그러면은 훨씬 더 강하잖아.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서 한 방에 일본 애들을 박살내버리면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무슨 창의군. 당시 조선에는 총 몇 개의 도가 있었느냐? 13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결성하게 됐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이름들 중에서 총대장 아저씨는? 여분, 총대장. 이거 총대장이에요. 중요하진 않은데. 자, 총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이인영, 그리고 이제 군사장이었던 뭐 허위,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단 모여서 어디로 가자. 어디를 노려야 우리가 이제 최고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서울이죠. 수도 서울. 서울을 털어버리자. 그렇지.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하게 돼서 실제로 전국에서 많은 의병들이 여기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는 일단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아마 사회 뭐 도덕 시간 그럴 때 이거 한 번쯤은 요거 봤을 거야. 사람들의 그런 갈등,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표현 쓰나요? 그래서 요 이인영이라고 하는 총대장께서 당시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떤 일을 겪냐면 고향에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버지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하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총대장으로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를 잠깐만 뒤로 일정을 미루고 일단 지휘를 할 것이냐. 총대장으로서의 역할. 아니면 하나는 뭐야? 그렇지. 아버지 아들로서 효를 다하느냐. 그래서 일단 가서 뭐 3년상을 치르든지 이걸 다 하고 다시 돌아오느냐. 어느 게 우선이냐 이거죠. 물론 뭐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가치가 다르니까. 근데 요때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요 총대장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3년상 치르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 요 분이 대신 군대를 맡아서 한번 일본 애들을 공격해 봤지만
뭐 솔직히 안 되죠. 총대장은 이미 돌아가 버렸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더라. 요 분도 이제 잡혀서 처형당하셨고 결국에는 총대장이었던 요 분도 나중에 고향 근처에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전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 근데 요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일본도 살짝 이제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디를 그러면 완전히 털어버려야지 쟤네들의 세력을 없앨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보니까 의병이 어디서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전라도 쪽에서 좀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전라도 지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와 있죠. 호남 지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호남 쪽에서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저기를 한번 일본 애들이 손을 보기 시작을 해. 그래서 자, 일본 애들이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도 요 호남 쪽, 북쪽이야 남쪽이야? 남쪽이죠. 그래서 이거를 남한, 지금 우리 사우스 코리아 이거 말고 한반도의 남쪽 남한 지역을 대토벌 다 쓸어버리자. 그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벌여요. 그 내용은 뭐 한마디로 보면 무식해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야, 너 뭐 의병 관련된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의병 마을 지원해주는 동네가 있으면은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교과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의병장들 있잖아. 뭐 호남 지역 의병장들의 모습하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 저분들은 사진 어디서 찍힌 거냐면은 요 옆에 대구 감옥에서 찍혔어요. 대구 감옥. 이 전라도에다가 그냥 그대로 잡아놓으면은 그쪽 사람들이 뭐 감옥을 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친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 감옥에 붙잡혀 있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더 화를 돋굴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 다른 지역에다가 잡아놓는 등 아주 세심하고 꼼꼼한 작업을 합니다. 일본 애들이. 그런 건 잘해요. 자, 그래서 이런 작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의병들이 대폭 약화돼 버렸고 그래서 1907년까지는 이제 의병들이 쫙 숫자가 늘어나다가 요때가 되면은 1909년 요 무렵이 되면은 이제 거의 모습을 감추게 되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건 아니고 자, 해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는 어딜까? 그렇지. 요건 이제 우리 나중에 독립운동의 주요 기지가 되는 곳들이에요. 보통 만주지방이나 아니면 러시아, 연해주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전부 이주를 해가게 되더라.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의병 활동은 다 정리가 끝났고요. 여기서 하고 이제 교과서 조금만 읽어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의거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체로 모여서 의병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은 개개인이 일본에게 어떤 활동을 했는가, 특히 을사늑약에 저항해서. 자,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씩 한번 살펴볼게요. 상당히 양은 적습니다만은 이 중요하신 분들이야. 왜? 누가 시키거나 그렇게 애국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해서 자신의 아주 그냥 나라에 대한 애국심만으로 스스로를 버린 사람들이죠. 바친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늑약이 체결되는 거를 자기가 막지 못하고 생각해서 너무 분한 나머지 자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 제일 대표적인 사람, 책에 몇 명이 나오지만 제일 대표적인 분은 자,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민씨니까 뭐 어떤 직책이 있었는지 대충 감이 오죠. 자, 민영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이제 자결합니다. 집에서 자결을 했는데 뭐 당시 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자결한 자리에 이게 피가 자라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진 자리에 요 집 나무 바닥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대나무가 자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를 먹고 자란 대나무다. 그래서 혈죽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결하신 분도 있고. 자, 그리고 요새 을사늑약 이후라 그랬으니까 누가 당시에 사람들한테 제일 첫 번째 타깃이 됐냐면은
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대표적인 5사람, 물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언제나 이완용이지만, 자, 그래서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공이 컸던 5사람을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적, 을사오적, 이 을사오적을 암살하자라고 하는 오적 암살단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뭐 나철, 그리고 오기호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했지만은, 이런 사람들 원래 또 욕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도 길어. 명도 길고 근처에 또 하도 지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활동을 해봤지만은 결국 5명 중에 1명도 죽이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분들은 또 이제 해외로 떠나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되죠. 자, 요 아저씨 다음에 스티븐스 아저씨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뭐였죠? 그렇지, 제1차 한일 협약 당시에, 요 사람 알아야 되죠? 제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 때 우리나라에 무슨 고문, 그렇지, 외교 고문으로 와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일적인 사람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아저씨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장인환과 전명훈이라고 하는 당시 미국에 살고 계시던 우리나라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요 스티븐스 아저씨를 갖다가 죽여버렸다는 거. 자,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두 분이 항상 같이 이름이 적혀 있어서 두 분이 뭐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죽인 것 같지만 안 그래. 이 아저씨가 기차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야. 각각 총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노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일단 뛰쳐나간 건, 이 아저씨를 발견하고 뛰쳐나간 건 요 전명훈 의사가 먼저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놈 죽어라 해가지고 이제 총을 딱 쐈는데, 아유, 총이 고장이 났어. 이거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총이 고장 나니까 그럼 이거 어떡해요? 자, 이거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총이 고장났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해? 그냥 총으로 달려드는 거지. 이거로 찍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달려들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장인환 선생님께서 아니 이게 뭐야? 그런 다음에 뛰쳐나와서 이제 자기가 들고 있던 총으로 쐈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3발을 쐈는데, 첫 번째 이제 스티븐스 죽어라 하면서 총을 딱 쐈는데 하필이면 그 첫 발이 전명훈 선생님 어깨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쓰러지고 나머지 2발을 스티븐스에게 맞춰서 요 아저씨는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죽고, 요 2분은 이제 경찰한테 잡혀서 가죠. 물론 전명훈 선생님은 먼저 병원에 갔어야 되고. 근데 재판정에서 전명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혐의가 지금 딱히 드러나는 게 없잖아. 뛰쳐나와서 맞아라 했는데 실제로 맞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걸 싸우고는 있었는데 일단 본인도 총에 맞아서 쓰러졌고 이 아저씨랑 싸우고 있던 상대방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고 뭐 죄를 밝히기가 애매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무죄 석방 풀려났고, 대신 이제 장인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죽여버렸고 한 사람은 부상을 입혔으니까 이제 처음에 25년형인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미국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죠. 당시 한인 사회에서 변호도 적극적으로 했고, 플러스 미국에서도 이제 이거는 개인의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10년형, 10년형 살고 나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요 2분은 그 이후에는 삶이 조금 어려우시긴 했는데 여튼 요건 이제 성공을 하셨다는 거. 이제 이 2분은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활동을 한 게 조세 상황에서 또 안 억울하게 하려면 여러분들께서라도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요분은 다 잘 알 겁니다. 자, 요거는 이 사람 이름은 특히 빨간색으로 써야지. 자,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 가장 먼저 통감으로 온 사람, 그리고 뭔가 당시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이름이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고 그건 옛날에 임진왜란 아저씨고, 누구? 이토 히로부미.
자, 용 아저씨가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권을 또 빼앗아가고 우리나라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딱히 이야기를 뭐 많이 안 해도 되겠죠. 누구? 안중근. 이 정도 나라에 이제 어디서? 중국에서였죠. 어디서? 하얼빈. 여기 나오나 이거? 하얼빈. 자, 하얼빈 기차역에서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랑 회의를 하러 온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을 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제 물론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만은 뭐 성공을 하셨죠. 자세한 이야기는 혹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학교 와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를 한번 봅시다. 누군가를 습격했어. 이재명이라고 하는 요 분이 누군가를 습격했는데 원래는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얘를 죽일까? 근데 좀 있으니까 죽어버렸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타겟 변경. 제일 뭔가 나쁜 일본인에서 그러면 나쁜 한국 사람. 누구? 이응. 이완용이죠. 그러면 얘라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완용을 습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리 이제 칼을 준비를 했어요. 칼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마침 그때 요 이완용이 저쪽에 지금 서울 가면 명동 성당이라고 있거든. 커다란 성당. 그때도 있었는데 그 성당의 추도식에 참여를 해. 저쪽에 저 벨기에 황제가 당시에 죽었었거든. 레오폴드 2세라고. 그 아저씨 추도식에 참석을 하러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 이거 기회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로 일단 변장을 하고 있었냐면은 군밤 장수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있었어요. 칼 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침 얘로 의심되는 애가 이렇게 인력거를 타고 앞을 지나가니까 그때 이제 뛰쳐나간 거지. 뛰쳐나가서 이제 칼로 찔렀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 인력거라 그랬잖아요. 인력거. 근데 그 인력거꾼이 맞아요. 그 인력거꾼은 쓰러지고 이 사람은 이제 깜짝 놀랐으니까 도망치고 그렇지만 이분은 그때 20대 초반 당연히 쫓아가서 어깨랑 허리랑 이런 데를 갖다가 총 3번 칼로 찌릅니다. 치명상을 입었지 나름. 그 다음에 이제 잡혔는데 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 문제. 법정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을 공격을 해서 부상을 입혔고 그걸로 이제 이 사람을 처벌을 하려고 했더니만은 뭐 아직 죽진 않았어. 그게 문제야. 근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아까 그 인력거꾼이 죽어요. 첫 번째 이제 찔렸던 인력거꾼이 사망해서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인력거꾼은 한 번 찔렸는데 이 아저씨는 3번 찔렸거든. 근데 살아. 이 폐에 거의 구멍까지 뚫혔는데 살아요. 왜냐면 당시 이제 흉부 외과 치료하는 요 기술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흉부외과 치료 제1호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던 그 기술로 이를 갖다가 열심히 또 수술을 해서 살려냈어. 당시 병원에서. 그 이제 이분은 처형되고 말았다는 거. 그 이제 이분들 말고도 수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뭐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많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좀 기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게 지금 교실에서 진짜로 수업하는 거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전부 다 좀 기억 좀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항상 이 부분 수업할 때는 좀 그런 게 아쉬웠거든. 자, 근데 온라인으로라도 혹시 지금 정말 혹시 이거 이까지 끝까지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딴 거 틀어놓고 그런 거 말고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분들 적어도 성함 정도는 다 알아 놓읍시다. 옛날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 때문이거든요. 요거 전부 다 좀 기억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책 보고 다시 한 번 더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음 시간에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